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우 김혜수 씨가 한 말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던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표현하세요. 아낀다고 저축하나?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표현을 아끼며 살아온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좋은 말, 감사한 마음, 응원의 한마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나중에 해야지 괜히 오버하는 것 같아서 어색해서 하며 미루곤 했습니다. 그런데 김혜수 배우의 이 한마디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아껴둔 그 감정들, 정말 저축이 되고 있는 걸까? 오늘은 이 명언을 통해 특히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국 직장인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감정은 표현할수록 관계가 깊어진다. 우리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보다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동료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같은 말들. 속으로는 수없이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 않을까?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말은 저축할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감정 통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행 통장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하지 않고 쌓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줄어들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한참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팀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고마웠어요. 밤늦게까지 같이 고생하고 제가 실수한 부분도 조용히 커버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나중에 식사하면서 한 번에 제대로 감사 인사해야지 하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프로젝트가 끝나자 각자 바빠졌고 그분은 얼마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때 제대로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게 지금도 아쉽습니다. 반대로 제가 사소한 일에도 정말 도움이 됐어요, 덕분에 편했습니다라고 표현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 관계들은 계속 이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존중의 표현 하나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표현은 낭비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돌아오는 투자죠. 동료에게, 후배에게, 때로는 상사에게도 아끼지 말고 좋은 말을 건네보세요. 표현해야 관계가 자라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생각을 말해야 기회가 온다. 회의 시간을 떠올려 볼까요? 머릿속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가죠.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그런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면 튈 것 같아서, 혹시 틀린 말이면 어쩌지, 괜히 일만 더 생길까봐, 다들 바쁜데 내 의견 때문에 시간 끄는 것 같아서,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업무 아이디어나 제안, 문제의식도 속으로만 삼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좋은 아이디어는 말하지 않는 한 영혼이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상사도 모르고 동료도 모르고 조직도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의견을 말했을 때 아,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라고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표현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표현은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조직에서 성장하고 인정받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반박을 당하기도 하고 채택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 의견을 가진 사람, 조직에 기여하려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계속 침묵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식될까요? 안타깝게도 생각이 없는 사람, 혹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가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용기입니다. 다음 회의에서, 다음 대화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커리어에 찾아올 다음 기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진심을 드러내야 신뢰가 쌓인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면을 쓰게 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서운해도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해도 혼자 할게요.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 위해,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감정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감정 조절은 필요합니다. 그게 사회생활이고 그게 직장인의 성숙함이죠.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감정을 숨기고 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꾸밈없이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조직에서 진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저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다음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표현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민하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감정을 숨기기보다 진심을 나누는 용기가 신뢰의 시작입니다. 물론 무작정 모든 감정을 쏟아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당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당신을 더욱 인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진짜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깊은 신뢰를 쌓는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표현은 자기 존재의 선언이다. 이 말이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직장 생활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침묵은 종종 존재감 없음으로 해석됩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조용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일만 묵묵히 하면 돼.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물론 실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실력도 보여줘야, 말해야, 표현해야 인정받습니다. 연말 인사평가를 떠올려 보세요. 조용히 일만 한 사람과 자신의 성과를 적절히 어필하고 회의에서 목소리를 낸 사람 중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안타깝지만 후자입니다. 표현은 나는 여기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조직도 커지고 사람들과 직접 마주할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표현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곧 당신의 자리입니다. 작은 성과도 공유하세요. 진행 중인 일도 보고하세요. 어려움도 말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이 조직에서 존재하고 기여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침묵은 때로 미덕이지만 직장에서는 당신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표현하세요. 당신의 존재를 선언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는 감정은 써야 흐르고 표현은 해야 살아난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답게 보이고 싶어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억눌린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트레스로, 번아웃으로, 때로는 건강 문제로 나타납니다. 억누른 감정은 쌓여 스트레스가 되고 표현된 감정은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속으로 사귀고 사귀다가 결국 폭발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정이 터져 나온 적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통제가 안 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말하게 되고 관계가 크게 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 일이 저에게는 좀 벅찬 것 같아요. 이렇게 때맞춰 표현하면 감정이 흐릅니다. 정체되지 않고 쌓이지 않고 건강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단순히 당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 그렇게 느꼈구나.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표현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억누르며 사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일입니다. 물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건설적으로 존중하며 타이밍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는 서툴더라도 표현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정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막아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표현하세요. 아낀다고 저축하나? 김혜수 배우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유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끼고 있는 그 감사의 말, 그 좋은 아이디어, 그 진심 어린 감정, 그 당신의 존재감, 정말 저축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당신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말하고 표현하고 드러내세요. 감정은 아껴서 남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마음의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동료에게 감사 한마디, 회의에서 의견 하나, 상사에게 진심 어린 질문 하나. 그 작은 표현들이 모여서 당신의 직장 생활을,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표현할 시간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